혹시 50세, 60세를 넘기시면서 소변 때문에 남몰래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진 않으신지요? 어쩌면 더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혼자만의 시간, 즉 자기 위한 행위가 전립선 건강, 특히 이미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전립선 비대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과 불안감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릴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건강 정보를 약속드립니다.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오랜 친구 전립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도할 만한 이 작은 기관이 남성 생식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여 정자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핵심 기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50세 이후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별표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별표이라고 합니다. 매우 흔한 증상이죠. 요도를 압박하여 앞서 말씀드린 소변 문제, 즉 배뇨곤란, 야간뇨, 잔뇨감 등을 유발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립선염입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염증일 수도 있고 비세균성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하복부나 회음부 통증, 배뇨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걱정은 전립선암이겠죠. 고령 남성에게 흔하지만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65세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5대 6번씩 깨면서 불면증에 시달리셨죠.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2기였습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적절한 약물 치료 후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몸의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립선 문제와 혼자만의 시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심리적, 신체적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위안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시지만 의학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간과했던 정신적, 육체적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적으로 자기 몸을 탐색하는 것은 자신과의 건강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을 분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혼자 계시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래고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 없이도 자기 자신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성의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든 혼자 하든 규칙적인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성적 자극은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식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활동이 발기 기능과 성기 조직의 민감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제게 상담 오셨던 70세 박 선생님은 사별 후 홀로 지내시면서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셨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생리적 욕구를 돌보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님을 이해하셨고
점차 삶의 균형과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점들이 전립선 건강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정, 관계 중이든 자기 위안을 통해서든 과 전립선 건강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과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위한 자연스러운 청소 방법이 되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짧게 답하자면, 네, 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의학 연구에서 규칙적인 사정이 특정 전립선 문제의 위험 감소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학협회 저널, 제니에 발표된 대규모 장기 연구에서는 한 달에 약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전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세척 효과, 플러싱 이펙트 사정할 때마 전립선은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 수축합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관 내에 축적된 발암 가능 물질, 미세결정 또는 염증 유발 인자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장 완화 및 체액 축적 감소, 사정은 전립선 내 체액 축적을 해소하여 압력과 잠재적인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 이는 일부 불편한 배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학술지 요랄러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대 3회 사정하는 고령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관련 배뇨 불편감이 적었다고 합니다. 화학적 환경 변화, 일부 과학자들은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내부의 화학적 환경을 변화시켜 암세포 성장에 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관찰 연구이며 인과관계를 100%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빈도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필요와 편안함에 맞는 것이며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특정 횟수를 달성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 58세 이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하복부에 묵직한 불편감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상담 후 자기 위안을 포함한 적절한 활동 유지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는 한결 마음을 여셨습니다. 얼마 후 묵직함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는 없을까요? 이 주제를 둘러싸고 잘못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위안이 전립선을 더 빨리 커지게 하거나 심지어 암을 유발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자기 위안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진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칙적인 사정은 일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노화와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립선암은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오해 2. 자기 위안은 정기를 소모시켜 건강을 해친다. 진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정액과 정자를 생산합니다. 개인의 필요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사정은 결코 소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 휴식, 운동의 균형 잡힌 생활 습관입니다. 오해 3. 전립선 질환이 있다면 절대 자기 위안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언급했듯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의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하거나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특정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멈춤 신호를 인지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극이 항상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고선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급성염증으로 열이 나고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자극은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극심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치료 계획을 철저히 따르십시오. 진행된 전립선암 또는 적극적인 치료 중인 경우, 특히 골반 부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는 조직이 매우 민감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담당 의사의 동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비뇨기계 또는 전립선 관련 시술 후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위 중 비정상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때 이것은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 각 개인의 몸은 고유하며 질병 상태도 다릅니다. 따라서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어떤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또는 남성의학과 전문의와 솔직하게 상의하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혈뇨, 하복부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통증, 갑작스러운 완전 요폐 등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금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안전하고 유익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기관리가 진정으로 이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동시에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도록 하려면 다음 몇 가지 조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행동 외에 우리의 오랜 친구 전립선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과 결합, 자기 위안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좋은 습관 전체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붉은 육류,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은 줄이십시오. 토마토, 라이코펜 풍부, 브로콜리, 녹차 등은 전립선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소변을 희석시켜 방광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전립선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질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모두 매우 좋습니다. 케겔 운동 실천, 이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여 배뇨 조절을 돕고 성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안내, 그림 자료 활용 가능. 케겔 근육을 찾는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육이 단련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근육을 3에서 5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줍니다. 10대 15회 반복하며 하루에 여러 번 시행합니다. 복부,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청결 유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행위 전후 생식기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윤활제 사용, 필요시 특히 고령층에서는 건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더 편안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필요와 편안함을 느낄 때 하십시오.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중단하십시오. 솔직한 소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필요, 욕구, 변화를 배우자와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와 동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중년 및 고령 남성의 자기 위안과 전립선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위안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 등 심리적, 전반적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은 세척 효과와 체액 축적 감소를 통해 일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위안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균형 잡힌 식단, 운동,
케겔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고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러한 활동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 연결되고 삶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시고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